안녕하세요. 아는 재미도 있고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골라듣는 재미도 있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자 김원숙입니다. 강사 김원숙입니다. 헷갈려요. 더군다나 또 자연공헌법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자신만만이나 자연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나요. 그죠?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골라듣는 재미도 있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자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했죠. 자, 두 번 해야 조금 정확해지죠. 자, 기술사 공부도요. 두 번, 세 번 똑같은 문제를요. 여러 번 풀어봐야만이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요. 자만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는 정말 문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 문제가 머릿속에 싹 다 들어올 정도로 얼마나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했으면 문제가 다 들어와 있었겠어요. 그죠? 그 문제가 머릿속에 싹 다 들어와 있을 정도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공부 좀 했다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3교시 두 개를 다 할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하려니까 좀 그렇고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공원법, 우리 그 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그 행위 기준을 교수님이 그 허용되는 최소한의 어떤 행위와 그 다음에 허용되는 공원 시설과 우리가 사업을 적어라 했고요. 그 다음 거는 제가 다음으로 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공원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거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발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계획인데 사실 세이모어란데 에스골더라고 나오니까 그죠? 사이먼 골든지 사실 그런데 그 원래 이름은요 세이모어죠. 세이모어 M이 제가 찾아놨는데 옆에 어디 있나요? 그 없나요? 세이모어의 A 그다음에 그 골더라는 분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것에 관해서 레크레이션 계획 잠깐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하면서 제가 옆에 쭉 내용들이 사실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쭉 한번 보시고요. 2020년 5월 달에 우리가 다시 좀 시행령이 좀 개정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들 해가지고 옆에 좀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원 자연 보전 지구의 행위 기준하고 설명을 했는데 자 처음에 저는 1번에 행위 기준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요 실제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허용되는 공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하고요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이 첨가되고 조금 더 달라진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여러분 신경 써서 제가 옆에 달아놨기 때문에 공부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1번에 맨 처음에는 공원시설이 뭔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자연공원법에서 말하는 공원시설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거죠. 즉 말해서 나중에 뒤에 허용되는 공원시설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복선으로 깔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규정되는 공원시설 하면서 자 공공시설하고 보호 및 안전시설 하고 보건시설, 휴양 편익시설, 문화시설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공원시설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과거에도 공부할 때요 다 이런 것도 맞아요. 다 안전시설, 보건시설 옛날에 과거에는 보건시설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그 살림의 어떤 보호 시설 이런 것은 있었지만은 사실 보건 시설이라는 개념은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원 시설의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구 지정을, 우리가 공원 시설 1번의 공원 시설과 이 지구 지정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 해야만이 공원 보전 지구와 환경 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 자연 보전 지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 환경 지구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지구 지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여기 적어라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공부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보전 지구, 공원 자연 환경 지구, 공원 자연 마을 지구,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 지구. 자, 이것도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지구 지정하고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것 정도 한번 아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1번에 우리가 공원의 어떤 시설, 설치하는 자연공원법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이 뭔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구 지정의 어떤 지구 지정은 이렇다라는 것 정도 복선으로 한번 깔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전 지구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최소한의 행위 기준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공원 설치 시설까지도 이번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아마 3을 떼놨지 싶어요. 왜냐면 같은 우리가 여기에는 교수님이 2로 했기 때문에 갈로 2로 했지만, 만약에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를 바로 적으셔도 되고요. 3으로 들어가서 허용되는 공원시설 3 적고, 그 다음에 4에 그 다음에 공원 사업 적어도 우리가 답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가장 일단은 기본적인 답은 이런 형태죠.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답, 그죠? 그래서 공원 자연 보전 지구의 최소한의 허용, 그 다음에 3안에 허용되는 공원 시설, 그 다음에 사업. 앞에 보죠? 공원 사업, 허용 공원 사업 이래가지고 3, 4로 그대로 쪼개셔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법은요, 여러분들이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그냥 쪼개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답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또 했죠. 그래서 설치 허용 시설하고 앞에 행위 기준, 그죠? 행위 기준과 그 다음에 허용 시설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공원 자연 보전 지구 안에 행위 기준을 주로 이제 법안에 내용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허용 시설 하면서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요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 사업의 내용들요 쭉 이제 제가 답을 3 안에 이렇게 3 안에 공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저는 표를 바로 집어넣었는데요. 시설 및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바로 집어넣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뭐냐면, 선생님, 규모 다 적어야 됩니까?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공공시설, 휴양, 편의시설, 교통시설 안에요 뭐 내용들 이렇게 다 적어야 됩니까? 그리고 규모 다 적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굳이 이렇게 다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교수님이 들으면 뭐라고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 외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걸 교수님이 외우지 못하는 것은 굳이 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수님도 이걸 외울까요? 법으로 여러분 한다고 해서 이게 법이니까 교수님이 또 다 외우실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법이 나오면 법을 찾아보죠. 법도 어떤 법은요 해마다 내용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시험 칠 때 법규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법을 또 외워야 되거든요.
또 뒤져서 또 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법을 외워서 치는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공시설 중에서 공공시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면적의 어떤 기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뭐라고 그러죠? 200m 제곱 200제곱미터 100 뭐 어쩌게 뭐 4000제곱미터 뭐 이런 거 정도는 이 탐방 안내소가 왜 4000제곱미터인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정도를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 둘 필요는 있겠죠. 그죠? 이것을 뭐 4000이어야 된다, 200이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를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꼭 여러분들 계획을 할 때 이 법을 뒤져보면 돼요. 그죠?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숫자로 다 외웁니까? 자, 그리고 휴양 편익시설 안에는 이런 게 있더라. 사실 야영장 같은 경우는요 또 별도로 또 시험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지 면적을 뭐 8000제곱미터다 라고 외울 필요는 굳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부지의 어떤 야영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상상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가 자신만만 조경기술 유튜브에도 야영장에 우리가 환경청 기준, 산림청 기준의 야영장이 있고요. 국토부 기준의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 따라 조금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원과 정도에도 구분 정도는 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면적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이런 사업이 이렇다 정도까지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왕 공부를 하신 김에 여러분들이 다 뭐 한 번은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왕 보실 때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다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을 옆에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게요. 1번에 지금 보면 당연히 이제 공공시설이 뭔가 봐야 되고요. 어떤 시설의 어떤 시설, 안전시설이 뭔가, 시설의 어떤 유형, 그죠? 앞에 나와 있죠? 우리가 시설, 앞에 뭐 있지? 시설, 여기에 봤을 때 시설의 종류들의 어떤 기준들이, 그러니까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의 규정하는 내용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옆에 지금 적혀 있죠. 그죠? 공공시설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문화시설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교통운수시설 안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교통운수시설 정도인가 이런 것 정도 알면 말 그대로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허용되는 공원시설이고 허용되는 공원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거 정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공부 좀 더 해야 되는 게 공원 계획의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정말해서 심의 생략 가능한 계획은 어떤 건가라는 거 볼 필요 있죠. 자, 이번에는 말 그대로 공원 자연 보전 지구입니다. 자, 공원 자연 보존 지구는요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환경지구 같은 경우는요 요 옆에 공원자연 환경지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것보다 좀 덜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뭐 경미하겠죠. 심의 생략 가능한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어제 부지 면적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확대되는 경우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심의가 생략 가능한 계획은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슬쩍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 계획의 타당성의 검토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공원 계획을 하는데 사실은 보전지구 안에 우리가 공원 계획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관에서 여기다가 공원 계획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관에서 막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라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토 기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 이런 내용도 해놨습니다. 그죠? 적정 평가를 받는 경우는 어떻는가 라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이것까지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보면요. 같은 사업인데도요.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요. 주민 지원 사업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국민경제상에 어떤 필요 설치할 때 설치 가능한 사업들. 그래서 주민 지원 사업의 종류들은 어떤 게 있는가? 자, 자연공원 안에 우리가 생각보다 시험에 나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본 김에 그죠? 이런 부분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싹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다 줄줄 읽어가면서 여러분한테 해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다 적어 놨으니까 이걸 쌤이 뭐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공부하기는 옆에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하셔야죠. 이걸 가지고 옆에 법 하나 자연공헌법 내놓고 시행령 내놓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그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저는 최소한 이런 것은 봐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시킬 수도 있고 더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자기 것화시켜서 자기 것의 노트에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프린트해 갖고 복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적어 놓고 여러분이 직접 요약한 것만이 여러분의 자료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리고 이제 자연공헌법 하면서 우리가 저번 4교시 때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은 공원에 BF 기준이 있었죠. 그죠? 자, BF 기준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BF 기준하고 이번에 BF 기준이 공원에는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공원에 지자체에 하다 안 한다가 아니고 모든 공원에 BF 기준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교시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공원 하면서 법 하면서 여러분 공공시설의 BF 기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자연공헌법과 그 다음에 BF 기준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몰 M 골드에 관한 레크레이션 계획인데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조경기술사 책에 나왔더랬어요. 레크레이션 계획해서 레크레이션 계획 및 접근 방법에서 실제 옆에 더 이상 제가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계획과 목적 하면서 우리가 그 레크레이션 계획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조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레크레이션 계획 안에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경제학자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관련돼 있는 시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분석 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지금 제가 레크레이션 계획하고 오른쪽에 적어놨죠. 레크레이션 계획 이용 계획, 운영 사용자 계획, 고량 프로그램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계획 해가지고 사회 심리 계획. 자, 우리가 유튜브의 강의 때 이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동기 편입 모델 이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회 계획하면 사회 심리 계획 했고요. 마슬로우 욕구 위계는 제가 이걸 따로 강의는 안 했지만 유튜브에 그 1점이라도 더 올리자 하면서 마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야기 했지만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 수령령 여러분 아시죠? 그죠? 주변지의 계획 체계 모델, 그 다음에 서비스 계획, 자, 이런 것 자원 계획, 이런 것조차 전부 다 레크레이션 계획에 들어갑니다. 공원 계획이에요. 왜요? 돈하고 관계돼 있거든요. 자원하고 관계지만 실제로 이게 자원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을 돈을 무진장하게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많이 안 하는 곳에 돈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레크레이션 계획 이러니까 마치 조경으로 막 나무 계획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계획만 아니에요. 이게 돈하고 관계 대응된다는 거죠. 비용 편입 모델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변 필의 계획 체계 모델, 이거는요, 도시계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전부 다 우리가 세이몰 M 골드의 레크레이션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딱 바로 나오잖아요. 도시 지역이라는 타이틀이 딱 튀어나옵니다. 도시 지역의 레크레이션 계획, 서비스 질